절대 전략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어제 시장이 잘 또 지지력을 보여줬고요. 오늘 반등 추가적으로 코스닥에서는 일단 3거래일째 코스닥 반등 나오고 있는데 탄력은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선물을 팔고 기관이 현선물을 사고 있는데요. 오늘 장 한마디 주시죠. 미국 금리 인상 기조의 큰 변화입니다. 네. 자, 수요일에 이어서 또 오늘도 미국의 금리 기조에 대해서 주목을 해주시는데요. 지난번에 끝자락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에 좀 끝이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에 따른 시장의 변화들이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까요? 일진들이 사라진 거예요. 일진 무리가 전학간 거예요. 전학간 거. 우리가 학급반에서 일진만 없으면 기지개를 필 수 있는 재능이 있는 좋은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일진들이 계속 괴롭혔던 거죠. 여기서 이제 일진은 금리 인상 공포입니다. 우리 6%도 갈 수 있다. 성장주들 다 고개 숙여. 나는 배터리만 데리고 간다. 그리고 로봇테마 너 정도만 해. 이거를 거의 한 2년 가까이 시장이 계속 시장을 좀 괴롭혔기 때문에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지개를 못 폈죠. 이 금리 인상 공포가 워낙 컸었기 때문에. 그래서 배터리 쏠림이 더 심해졌었던 거고,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도 6월달 이후에 사실상 시장은 박스권에 좀 갇혀져 있지 않았나. 이런 구간에서 배터리 없으면 아예 수익이 안 나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었었던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변수가 더해진 거죠. SV 파산. 그래서 앞서 전략에서 제시했던 거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보다 100배 더 중요한 게 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될지 안 될지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그건 알 수 없는 거고 여기에 돈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라. 이게 더 중요하다. 돈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스프레드가 축소되고 있다. 스프레드가 축소되고 있다. 2년물하고 10년물의 이 스프레드가 축소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건 돈들이 현재 시장에 대해서 금리 정점에 대한 기대치에 베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법 큰 돈들이. 그 돈을 믿어야죠. 돈을. 이제 일진들이 그동안 너무 괴롭힌 것 같은데 성장주들 이제 니들도 기지 한번 펴봐.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시장이 갈피를 못 잡으니까 말 안 들어? 그러면 CS 파산까지 들이댄다? 그러면 CS가 SV 파산한 것보다 규모가 더 커요. 금액적으로 훨씬 더, 이 파산되는 금액 사이즈가 한 4배 정도 되거든요. 자산 규모로 보면 KB금융보다 더 크니까. 그걸 분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걸 분석하면 안 되고, 그 분석하는 건 그냥 지식이고,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 정도 되는 거고 실제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로 금리 인상을 막아버리겠구나가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금리 인상을 막아버리겠다가 제일 중요한 투자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돈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배터리가 가격 조정이 나오면은 1순위로 배터리를 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배터리가 없으면 아예 판이 안 쳐진다. 그래서 지수 기준으로도 여러분한테 한 2300선하고 2620선 정도 제시를 하면서 왔었고, 그 다음에 반도체에선 다른 거 보지 마라. 삼성전자를 봐라. 삼성전자 59,000원을 봐라. 59,000원 방어 나오면 이거 죽인다는 얘기 아니다. 라는 말씀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면 59,000원이 저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기서 빠질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변수들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모르는 거 싹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에다가 왜 힘을 쏟습니까, 여러분? 알 수 없는 거 왜 힘을 써요? 어차피 또 틀릴 건데. 그래서 알 수 없는 거 다 치워버리는 거야. 알 수 있는 거 딱 하나. 알 수 있는 거 딱 하나. 삼성전자가 올해 실적이 부진한데, 실적이 안 좋았는데 적자는 안 나.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누가 반론을 제시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적자를 기록했던 적이 딱 한 번이에요, 여러분. 네. 08년도 4분기 때 적자를 기록을 했었다고. 여러분.
이때가 한 1.2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 실적은 물 건너 갔으니까 모르는 건 싹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뭐 수많은 변수들 뭐하러 예상합니까, 여러분? 적자는 안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한 9% 선 정도 역성장이 예상이 됐는데 작년도에 8% 성장했으니까 퉁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2021년도 적자 때 밸류면은 58,500원이잖아요. 밑으로 빠지면 너나 팔아라 이거야. 너나 팔아라. 적자에 베팅하겠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 이상 간다 이거예요. 중간. 그러면 삼성전자는 6만 한 4, 5천 원은 기본 회복 되겠구나. 적자 때니까 모르는 걸 싹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아는 거. 6만 5천 원 회복 되겠구나. 그러면 반도체 안 죽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 구간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사라고 했죠? 지난번에는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동진세미캠을 사라고 했었을 거예요. 이게 작년도 말부터. 그래서 여기서 세 종목 다 여러분들 수익 드렸었고, 이번에는 반도체 장비를 사라 이거. 반도체 장비. 삼총사, 원희가이패스, 유진테크, 테스. 그죠? 왜?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투자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이들 기업이 납품이 될 거 아닙니까? 1차 벤더니까. 그러면 원희가 APS도 모르는 거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뭐 알 수 없는 거 뭐하러 베팅합니까? 알 수 있는 것만 하는 거, 알 수 있는 것만. 용인에다가 300조 투자한대요, 여러분. 근데 2017년도는 파운드리를 통해서 납품해가 돈을 번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파운드리를 납품해가 돈을 벌잖아요. 근데 이거 더 증설하겠대요. 파운드리로 돈을 벌고 있는데 돈을 벌기 전에 밸류로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좋아. 모르는 거 싹 다 치워버리는 거야. 아는 거 딱 하나. 파운드리로 돈 버네? 오케이. 그러면 한 27,000원이나 28,000원 정도 오면 사는 거고, 36,000원까지 난 안 팔아. 아는 것만, 여러분. 그러면 오늘 34,500원이 지금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조정에 대해서 무슨 이슈를 추적해요? 파운드리로 돈을 벌고 있는데 못 벌었을 때 밸류인데 사는 거야, 그냥. 쫙 가져가는 거지. 아는 것만 하는 거야, 아는 것만. 이런 식으로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이 레벨업 다 돼야 된다. 유진테크나 테스 같은 경우도 이제는 여러분들 추세 전환 가능성을 놓고서 전략을 세워야 돼요. 상반기 실적 안 좋을 겁니다. 다 치워버리세요. 얼마나 안 좋을 수 있고 모르는 거 다 또 바뀔 거야. 근데 싸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배터리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58만 원 언저리에서 딱 부딪히고 있는 것 가운데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다렸던 거는 한 45에서 한 47 정도 오면 신규로 사자. 이런 의견을 좀 드렸었고, 이 가격 범위가 너무 크잖아요. 그럼 지수랑 같이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2,300 오면 그땐 배터리 사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가격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 그럼 기간 주정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럴 수도 있다, 여러분.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유럽 원자재법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었던 거고, LNF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쪽 관련된 대규모 계약권 때문에 올라갔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런 기대감으로 쏠렸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 쏠림이 금이 갈 수 있는 거죠. 요번에 금리와 관련된 재료를 던져줬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은 최소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에서 타협이 되는 시점에 하는 게 나은 거죠. 꼭지에서 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 관련된 주식은 잘 지켜보다가 더 요동치는 거 기다려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아마 첨보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한 15%나 10% 우후죽순처럼 폭락하는 시점 기다려봐라. 그죠? 그럼 첨보도 한번 기다려보는 겁니다. 22만 7천 원이면 21만 원 깨져라 이거예요. 깨져라. 나는 사겠다. 다른 사람들은 꼭지에서 따라갔지만 나는 기다린다 이거예요. 한 번 사면 난 결혼할 거니까 제일 좋은 주식들은.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도 기다려보는 거고 다 기다려보는 거예요. 아우성 칠 때까지. 그러면 이런 물량들이 쏟아질 때 그때 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은 가벼운 주식들은 지수랑 같이 타이밍을 잡으시고 대형주 가운데서 제일 먼저 잡아야 될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 얘가 대빵이에요. 삼성, SDI, LG화학 이런 걸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배터리도 가격 수정 나오면 도망갈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시 담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바이오, 떨어질 때는 산발을 사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셀트리온 그룹 같이 사는 거고. 근데 일진들이 있었죠, 일진들. 어떤 일진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금리 공포. 근데 이게 완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뭘 보는 거냐? 가치를 보는 거예요, 가치. 내가 삼바에 대한 가치를 뭘로 매기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격을 보지 마세요. 유동성이 넘칠 때 가격 보시고 기술적 분석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돈이 쪼그라드는 구간에서는 가치를 봐야 돼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5공장을 이번에 송도 쪽에서 증설한대요. 뭐가 늘어나겠어? 실적이 증가하겠죠. 증설하면은 당연히 매출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MO에 돈을 벌다가 시밀러의 실적이 더해지면서 500억밖에 못 벌던 기업이 3천억, 5천억을 벌었다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CMO로만 돈을 벌었을 때 올해 2023년도 요거보다 무조건 밸류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5공장을 빨리 가동을 시키게 되거나 4공장을 주문량을 더 받게 되면 그럼 73보다 높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워지면 너는 팔으라 나는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남이야. 강남 아파트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83 도달한다. 그럼 익스펙트 반영한다는 얘기니까 이때는 셀트리온 그룹도 자금들이 집중된지를 보세요. 그러면 바이오제 수익이 다 먹는 겁니다. 이번 구간. 그래서 배터리하고 반도체하고 바이오 제약. 반도체가 좀 무거울 것 같으면 반도체 소재에서 한번 먹었다가 반도체 소재가 조금 약할 것 같으면 한번 이슈했다가 반도체 장비에서 한번 또 먹는 거예요. 이번에 원익 알페스처럼. 뮤진테크도 좋고 텔스도 좋고 사이맥스도 좋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배터리 가운데서 지금 3순환 구조 나왔으니까 난 대장주 조정 노리겠다 이거예요. 나머지 자질구레한 걸 잘 모르겠어. 지수 노려라 이거. 2,300 오면 사는 거고 아니면 그냥 직전 고점 돌파할 때 거래량 실어버리든지 애매한 자리에서는 소중한 현금 쓰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바이오제약 가지고 있는 분들은 3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갈 때 셀트론도 같이 사는 거고 그리고 중간에 좀 여유 있으면 언택트들도 사는 겁니다. 카카오나 이제 네이버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이 있을 텐데 목표시 싹 다 올려야 돼요 이제 금리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도망갈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제일 좋은 기업도 수량 또 다시 늘려놔야지 현금 관리는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밸런스를 맞추시면서 가시면 여러분도 올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좋은 기업들만 하시면 허접한 기업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전략을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수 전문가 어록 누가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전문가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남부동산, 지역부동산, 내가 주식으로라도 강남부동산 가질 수 있다라는 거를 그동안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일진입니다. 일진이 전학간 시장이다. 이 일진은 금리 인상의 공포라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재능 있고 착하고 좋은 학생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동성이 쪼그라들 때는 가치 판단 중요하다고 하고요. 유동성이 불어날 때는 가격 판단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특별한 강연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4월 1일 토요일 오후 1시 베스트 연구원들에게 듣는 2차 전지 미래 전략인데요. 배터리 가장 지금 시장에서 좋은 학생으로 분류가 여전히 되고 있죠. 그리고 추세를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 분야의 공부가 부족하신 분들은 지금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그 분야를 채울 수 있는 시간 여러분께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네, 개장 상황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오전장 계속 이어나가 보시죠. 금요일장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